정말로 오늘 윤석열이 영장 청구가 됐던 내용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요. 차규건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요. 정말로 제 마음과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윤석열 영장 청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A급 지명 수배하고 검거하라. 법원이 숙고 끝에 윤석열에 대한 검거용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즉시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에 요구합니다.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 수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려야 합니다. 자, 저 말씀을 듣고는 이제 법률가에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A급 지명수배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법적 용어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명 수배에 관한 건 저게 좀 실무적인 예. 거라서 제가 뭐 세부적인 건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A급 뭐 B급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쉽게 나눈 부류인 것 같고요. 좀 그 규정은 좀 더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차규건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 마음을 그대로 이제 한 건데 공수처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자, 민주당도 지금 공수처가 어떻게 할지 압박은 하고 있지만 왜 하지 않느냐 정말로 심각할 수준으로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일단 1월 6일까지잖아요. 예. 1월 6일까지인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이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기간까지는 공수처 입장 체포영장 발부됐으니까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분명한 입장입니다. 저 오늘 아침까지는 오늘 당장 할 것이다. 내일은 1월 1일이라고 하더라도 집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까? 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 예. 우리는 이제 공수처 뭐 하냐, 뭐 엄청나게 푸시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장 뭐 얼굴 봐라, 관상이 저거 일하는 관상이냐, 뭐 막 되게 미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꿋꿋하게 자기 법과 원칙대로 지금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견디기 힘들었지만 여태까지 듀 프로세스 정해진 수순대로 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영장 발부를 받아냈다는 거 그거는 저는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측이 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주장이 자기들은 3차례 걸쳐서 소환 통보받은 바 없다. 왜냐하면 소환 간격이 너무 짧았다. 그러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계속 윤곽근이라고 하는 그 검사장 지낸 사람이 그런 논리를 펴는지 모르겠어요. 18일에 오라고 그랬고 25일에 오라고 그랬고 29일에 오라고 그랬어요. 요 정도면 상당한 텀을 두고 우리는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기다리느라고 상당한 텀을 두고 3타임 콜링을 했어. 그런데 간격 짧아서 여러 번 소환받은 거 아니래. 만약에 한 2번이나 1번 하고 뭐 영장을 쳤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소환 통보 받은 바도 없는데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자들이에요. 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해도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절차를 가지고 영장 받아냈다. 그리고 이제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회의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든 체포할 거 아닙니까? 6일 전까지. 근데 기한이 뭐 경호상의 문제도 있고 뭐 길 막히니까 휴일밖에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1일이랑 4일, 5일밖에 없거든요. 6일은 안 되고. 그러면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 앞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언론에다가는 뭐 시점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경찰 기동대에 대해서도 업무 협조가 넘어간 상태고 저는 이르면 내일 새벽이라도 집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자, 저는 근데 요거는 제가 정정을 예.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규칙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보니까 A, B로는 씁니다. 그래서 A 지명 수배자, 저도 이거는 개념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예. B 지명 수배자, C 지명 통보자 여기 세 가지 개념은 좀 쓰고 있기 때문에 A급이라는 말은 쓰지 급은 안 않고. 치지만 예. A 지명 수배자. 그래서 저거는 표현상 쉽게 그냥 A급, B급 예, 이렇게 예. 하는 건데 그 법률상으로는 그냥 A 지명 수배자 이게 맞는 표현으로 예, 여기 나와 있기는 이제 A급 지명 수배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그렇죠. 징역 형량의 금고에 차이가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됐을 때 구속 또는 체포영장 발부자에 내리는 차기원 수배령. 의원이 뭐 법조인 출신이니까 뭐 정확하게 하여튼 말씀하셨는데 조국 혁신당다운 논평이 나와서 와 시원하다. 좀 지금 창의적인 당장이라도 방법이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특히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문구를 정말 잘 찾아서 우리가 법적으로 좀 이렇게 익숙지 않은 단어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적 용어로 있는 게 확인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A급 이론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예. 근데 법률상으로는 예. A 지명수배, B 지명수배, 그리고 C 지명 통보 이렇게 일단 이게 구별을 의미가 있는 게 영장에 내란 수계를 적시한 거. 예. 이건 뭐 아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내란 그러니까 A급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해가 이런, 예, 저는 내란 수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서 입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뭐 영장 철구 사실에서 굉장히 놀라운데 적법 절차에 의하면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약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겁먹고 자진해서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 내용 논의하기로 하고요. 먼저 윤곽근 변호사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입장문에서 보셨겠지만 어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향후 출석 통보가 오더라도 그분께서는 출석을 지금처럼 안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적법 절차에는 응한다는 생각이십니다. 자, 저 말이 뭡니까? 지금 현재 영장 청구는 불법인데 네. 또 불법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또 법원도 불법적으로 발부를 했는데 자,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오면 응하겠다. 이거 빨리 해설 좀 해주세요. 응하지 않겠다는 아니, 얘기죠. 저게 그 권성동의 논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예. 나만 맞고 내 말만 옳고 법이고 법원이고 나발이고 다 틀렸다. 다 불법이고 무효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헌법 질서에 정면 도전하고 있고 상권 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는 저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윤곽근의 발언은요, 저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된다고 보고 거의 내란 수괴 내지는 내란 DNA를 가지지 않고서는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서부지법에서 판사가 33시간을 들여다봐서 영장을 발부를 했거든요. 아니 불법 무효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만약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요 주장할 게 아니라 절차에 응해서 결국에는 판사 앞에 가서 아니면 수사기관 앞에 가서 프로세스 속에서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자기가 딱 단정 지어서 아 이거는 불법 무효야 난 안 해버려 그러면은 공권력을 어떻게 씁니까? 아까 권성동도 사실상 최상목의 논리와 권성동의 논리를 합쳐버리면 헌법재판관 헌법에는 임명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여야 합의라는 이상한 조항을 더해가지고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이거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근데 저는 진짜 낯선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진짜 저거는. 검찰 출입 기자를 좀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부패부 부장인가 했잖아. 네. 옛날로 네, 따지면 맞습니다. 중수부장 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무슨 뭐 정치권에 뭐 바람을 탔든 어찌됐든 간에 검찰 조직에서 가장 잘 나가본 사람이고 정말 웬만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거의 무법의 카우보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행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저 거예요. 앞대목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말을 하기 그 직전에 한 말이 뭐냐면 중앙지법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에서 사법 쇼핑을 했다. 아니 지금 공수처든 우리 국민이든 사법 쇼핑을 한가로이 할 정도로 이렇게 한가합니까? 그리고 그러면 어느 판사가 뭐 딱 이걸 내준다 만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를 누가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곽근 변호사 얘기는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중앙지법 갔었어야 된다. 중앙지법이 관할 네. 법원인데 이 얘기인데 거주지가 서부지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적법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뭐 이건데 아니 법원에서 영장 발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쟁점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트집입니다. 트집. 아니,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웃기냐면 보통 법원에 뭐 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영장전담 판사 3명 있어요. 다 배당되는 거거든요. 전자배당으로.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윤곽근 변호사 논리대로 하면은 그 피의자한테
왜 네가 영장정남 판사 3명 중에 네가 쇼핑해서 고르냐. 뭐 이런 거랑 제 비슷한 얘기예요. 네. 저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하나 웃긴 건 뭐냐면은 오늘 저 윤곽근이라는 저자가 권한쟁의를 심판 청구하면서 네. 가처분까지 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지금 대통령 윤석열에게 영장이 나온 게 아닙니다. 자연인 내란 숙의 윤석열에게 지금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벌을 주면요. 대통령 윤석열한테 벌 주는 게 아니고요. 자연인 1960년생 그 저기 연대 어디 저기 신촌 어디서 태어난 윤기중 선생님의 아들 그 윤석열한테 이제 벌 주는 거거든요. 김건희의 남편에게. 근데 지금 엉뚱하게 윤석열의 기관과 무슨 기관의 다툼인 것처럼 이걸 몰고 가는데 저거는요 민법 총칙 1학년 때 자연인과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하는 법 다 배웁니다. 우리가 1인 회사도 세워보지만요 1인 회사 법인이거든요. 법인격이 있고 그 통장 본인이 가서 물론 하죠. 근데 그건 법인의 법인격이고 본인은 자연인인 거예요. 자연인과 법인도 지금 구별 못하는 저 논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알면서 저러겠지만은 아무거나 걸리는 거 아무 소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저거- 얼마나 불필요한 얘기입니까? 저거 우리가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지금 그 재산 공개에 따르면 현금 6억이 윤석열 앞으로 돼 있고 70억인가는 다 거의 김건희 거거든요. 네. 그럼 몇 천만 원 있는데 뭐 결혼해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6억이 다 윤석열 거라고 해도 지금 뭐 7억 제시해도 이제 안 붙는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네. 저거 지난번에 검찰총장 그때 징계받았을 때도 징계 기간 중에 그때 특활비 3,200만 원인가 써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요번에도 저거 어디서 돈 저 챙겨가지고 하는지 아마 또 특활비 쓰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영장을 이제 발부했던 이순영 부장판사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어서 혹시라도 지금 또 누군가가 저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막 공격을 할까 싶어서 평판도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법과 원칙이라면 어떤 사람이 부탁해도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엄격하기로는 하늘과 같고 원칙주의자. 친하려고 하면 별로 호감도가 좀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납득될 때까지 끝까지 그 사안들을 다 살펴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배석 판사로 지명이 되면 공부는 엄청 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판사들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러면 고민을 뭘 했을 것이냐. 수사관할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33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납득이 될 때까지 연구를 하고 그것이 본인 스스로 확신으로 가지 않으면 판결을 안 내리는 사람. 근데 이게 네. 수사 관할권도 얼마나 이게 형식 논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네. 한 번도 안 가본 지금 내란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요. 이게 처리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례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은 수사권이 더 없거든요. 지금 공수처, 검찰, 경찰 셋을 비교해 보면 검찰이 제일 수사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패 경제인데 이걸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바꿔놔가지고 등에다가 지금 껴들어와서 직권남용도 겨우 얹혀가고 있는 거예요. 부패와 경제만 원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도 이 검찰이 내란죄 수사로 김용현한테 영장도 발부받았고 지금 기소까지 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법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검찰인데 여기도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조본을 만들어서 공수처와 경찰이 같이 합니다. 경찰은 수사권이 100% 있습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경찰이 함께 수사를 하는데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청구하면 당연히 검찰이 안 해주니까 처음에도 본부장들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을 또 발부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사 이거 다 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공조본을 만들어서 그 공조본,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같이 수사를 행정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수사권과 수사권에 관한 문제는 이미 하자가 다 치유가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공수처법에 보면요. 직권남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범죄라고 해서 그 수사 대상자가 범한 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로만 포섭해도 내란죄가 다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판사님께서 33시간이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로 구속영장도 또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검토, 법리 검토를 당연히 이번에는 엄격하게 전 했다고 보는데 그 33시간을 연구해서 낸 결론을 갖다가 윤곽근 자기가 뭘 안다고 나와가지고 불법 무효다? 백날 외쳐보세요. 본인이 우긴다고 되나. 더구나 이 재밌는 게 네, 정말 재밌는 먹을 게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검찰에서 제일 수사 권한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 발부했잖아요. 다 발부했죠. 그때 조중동이 뭐라고 그랬냐면 봐라 검찰이 수사 적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서특필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더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조본이 공수처가 공조본 조직을 통해서 영장 발부받은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걸 수가 없어요. 그 인터넷에 이순영 부장판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3개의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 진짜 평이 굉장히 원칙론자다라고 이미 다 써져 있어요.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이 써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진짜 쇼핑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랜드 인재채용 권성동 원내대표 무죄 줬잖아요. 그러면 쇼핑 자기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쇼핑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것도 역시나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와 공정이죠. 자, 지금 이제 질문을 권성동 무죄 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내용도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인사청탁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별건이 나온 거예요. 그 별건이 나오면 이걸 반드시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별건을 별건대로 수사해가지고 이거 기소하고 자 처벌해야 한다고 하니까 원칙에 맞지 않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별건으로 발견하더라도 그 당시에 영장 청구를 해야 하고 그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사후에라도 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리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판사로서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이건 할 수가 없다. 공소유지를 잘못했다고 오히려 검사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분이 법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정도로 엄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누구를 봐주거나 안 봐주거나 진보 보수 아무 관계 없다. 이 사람한테는 백을 써도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순영 부장판사가 얼마나 이번에 꼼꼼하게 이 내용을 살펴봤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곽근 저분이 이제 검사장까지 지냈는데 한참 전에 옷 벗었거든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들어오기 한참 전에 검사장 하신 분이고 나와서 그냥 정치하면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교과서 이제 안 본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뒤늦게 그냥 변론 맡아가지고 사실상 본질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궤변 정말 내란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란범에 대해서 저런 식의 사실상 저게 저는 불법 무효 변론이라고 보거든요. 저런 변론 내란 변론 하면요 저자도 저는 나중에는 내란 선동으로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 지금 아무 얘기나 하고 있어요. 예, 아무 얘기나 하는 거 윤곽근 변호사 얘기하는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간이 짧았다. 3번을 하는데 약 9일 정도 되더라고요. 네. 짧았을 3번 정도 하는데 9일이면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소위 이제 일반인도 출석하고 하는데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대통령인데 그런 것도 없다. 잡범 취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잡범이요? 잡범만도 못한 내란 수괴 아닙니까? 그렇죠. 잡범보다 훨씬 나쁜 죄질이 나쁜 내란 수괴 아니에요? 그리고 뭐를 협의를 안 해요? 나온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자기 발로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협의를 잘 하겠습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일도 없고. 다시 한번 같이 일하고 모셨던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강하게 권고 조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호기롭던 짚고 새끼들 이재명 이 새끼 맨날 하던 이거 다 어디 갔어요? 그 호기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라 이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